근데 사실 이번 편의 영화는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호응을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기대 이하였어요. 음. 왜 그랬냐면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랑입니다. 한번 보셨나요? 봤어요. 네, 저도 봤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김고은 씨 연기 정말 잘한다부터 굉장히 파묘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사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사실 근데 저는 무당이어서 그런가 일반인 분들의 어떤 그 보시는 관점과 무당으로서 보게 되는 관점은 조금 많이 달랐거든요. 가면 갈수록 무속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 굉장히 무속 세계 어떤 핫히트를 날렸던 영화가 또 곡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영화부터 방법 제 차이 그거 외에도 드라마나 영화 뭐 일반 굉장히 여러 가지 매체에서 무속인들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었어요. 제가 찍었던 싱괴이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사실 이번 편의 영화는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호응을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대 이하였어요. 왜 그랬냐면 파묘에서 다루고자 했던 그 연출의 내용이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 무속에서 다루는 산의 산탈, 어떤 묘를 잘못 건드린 묘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표출하고 싶었던 영화라서 파묘잖아요. 사실 굉장히 전통적이고 샤머니즘 특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다가 갑자기 판타스틱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건 조금 스포일 수도 있지만 산에 올라가서 묘를 다루고 관을 다뤘던 그런 장면, 장례식에 잠깐 임시 보관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봤는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무당 역할을 소화했던 어떤 연출적인 부분 그리고 묘지에서 이제 구술하는 어떤 그런 구세 방식이 조금 현대 우리가 실제로 진행하는 굿이랑은 조금 많이 동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진행하지 못하는 굿이고 그리고 굿의 그 그림체가 여러 가지의 그 굿이 섞였어요. 그 대살굿이 이제 맞아요. 대살굿이 강원도 굿이 섞였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전기를 끊어놓은 곳이 이제 말 그대로 강원도로 연출이 됐기 때문에 강원도 굿이 일단은 연출이 됐고요. 강원도 굿 말고 다른 굿의 자문을 또 받아서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굿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북굿에서 보자면 살짝 군웅의식과 타살의식을 섞어놓은 이제 일이에요. 우리가 묘라는 어떤 이제 이런 굿을 하면서 대지를 그렇게 다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막 전쟁하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무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는데 사실 뭐 윤도령의 영화 후기를 이야기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이 파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왜 하냐면 여러분들께 이 파묘에서 흘러나오는 이 굉장히 무섭고 괴기한 이야기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파묘에서 나오는 어떤 도깨비 우리가 도깨비굿 이런 느낌은 사실 현실에도 존재는 하지만요. 도깨비불도 실제로 있었어요. 저도 봤지만. 근데 뭐 우리가 영화에서 연출된 것처럼 실제 그 막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뭐 운노 이러지는 않아요. 참매 뭐 이러지. 난 잉어킹인 줄 알았어. 추려서 파묘에서 나온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묘를 건든 이야기다. 그렇죠. 우리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낙고를 많이 쓰고 유골함을 바닥에 묻어서 비석을 쓰기도 하고 수목원을 쓰기도 하고 그냥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산에 뿌리기도 하고 조상들을 기려드리고 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현대화가 됐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선산을 쓰고 묘지를 관리하고 산을 돌보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 분들 또한 현대 사회에 많이 속해지고 스며들면서 기존에 있는 산을 건들고 묘를 건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산을 건들고 묘를 건들 때는 윤달을 이용해라. 그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요. 우리가 산에 가면 산직이라는 게 있고 묘에 가면 묘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산탈에 대해서 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산이 있으면 그 산 모퉁이에다가 작은 상을
이제 차려서 하다못해 뒤에 있는 뒷동산이 됐더라도 그 산에는 산에 정령들이 있고 산에 신령들이 계시기 때문에 산 끝에 있는 모퉁에다가 작은 상을 차려서 그 산에 있는 산신과 산에 있는 정령들께 우리가 좀 빌어라. 내가 오늘 이만저만해서 산에 왔고 이만저만해서 묘를 건들고 이만저만해서 파묘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고백사리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묘를 잘못 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체적으로 집안의 남자들 허리를 끊어놓고 대를 끊어놓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불임이 생길 수 있고요. 집안 자체에 원인 모를 상문, 소상이 한 번 나면 좋은데 문제는 줄초상이 나거나 겹상문이 이어서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유 없는 병명, 이유 없는 우환, 이유 없는 가환들이 집안 곳곳 닥칠 수가 있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나의 슬아 자손, 집안의 어린 자손들까지도 이유 없는 원인 없는 불상사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파묘에서 나온 굉장히 괴이하고 섬뜩하고 무서운 그런 부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산을 건들고 묘를 건들고 우리가 땅을 파게 되는 그런 부분 또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각인할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고 하늘과 태양의 전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쓰는 묘자리, 여러분들이 파묘하게 될 그런 자리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을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윤도령의 소신을 떠나서 많은 무속인들께서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과 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각인하시고 이 방송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